외로움이 당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이 순간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외로움이 단순한 기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울증, 면역력 저하, 심지어 심장질환까지 외로움은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은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을 되찾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수 씨는 60대 후반의 남성으로 은퇴 전에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활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일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직장에 가던 습관이 사라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바쁜 업무로 하루하루를 소화했지만 이제는 아무런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신문을 읽고 커피를 마시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주변이 점점 고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도 바빠지면서 만나기 어려워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이 점점 외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에 연락을 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자신이 고립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점점 무료해졌고 더 이상 기대할 만한 일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점차 하루하루가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죠. 어느 날 민수 씨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 속 떠들썩한 화면과는 다르게 그의 방 안은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외로워지고 있구나. 그는 그 순간 혼자라는 감정이 그토록 깊게 자신을 삼키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민수 씨처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민수 씨는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동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민수 씨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가라는 새로운 활동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가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업 첫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수업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몸이 점차 풀리고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요가 동작을 따라하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안에 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있던 외로움도 그와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요가 수업을 통해 민수 씨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의 대화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민수 씨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는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다시금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 점차 사라지고 그의 삶에 다시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혼자 있지 않으려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노력이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죠. 여러분도 민수 씨처럼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역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요가 수업, 미술 교실, 악기 배우기 등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영 씨는 60대 여성으로 은퇴 후 딸과 사위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손주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최근 손주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그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딸과 사위도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수영 씨는 점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수영 씨는 손주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들과 함께 놀고 대화하던 시간이 사라지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큰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이젠 그조차 어려워졌습니다. 한동안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바쁘니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영 씨는 손주들이 없는 집안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혼자 있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고독감이 짙게 자리 잡았습니다. 손주들과의 유대감이 끊어졌다는 생각은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딸이 수영 씨에게 제안한 것이 영상통화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영상통화로 자주 연락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서 어려움을 느꼈지만 딸의 도움으로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영상통화를 통해 수영 씨는 손주들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겪은 일, 친구들과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영상통화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다시금 그녀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죠. 그때 손주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할머니, 우리 곧 직접 만날 수 있겠죠? 수영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 그녀는 손주들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매일 일상의 작은 기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수영 씨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족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주들이 멀리 있거나 자주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상통화를 통해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고 그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해소해보세요. 다음은 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순자 씨는 65세로 은퇴 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던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순자 씨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쉬는 것이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가끔씩 TV를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긴 한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남편도 바쁘고 자녀들은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자 씨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을 돕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망설임 없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그녀의 삶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순자 씨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던 관계들이 점차 따뜻해지면서 순자 씨는 그들과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함께 일을 하며 그녀는 다시금 자신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활동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내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면서 자신도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순자 씨의 삶은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순자 씨처럼 봉사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석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석 씨는 7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은퇴 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외출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그는 점점 집에만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면서 재석 씨는 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외출을 하지 않으니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고 그는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은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고립된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우울감도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재석 씨는 의사로부터 운동을 권유받았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라는 조언이었죠. 처음에는 몸이 불편해 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의사의 말대로 매일 조금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재석 씨는 점차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고 기분도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재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하면서 내 몸도 마음도 점점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운동이 단순한 신체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러분도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신체적 건강과 함께 정신적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외로움을 덜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은 모두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그 감정을 이겨내는 건 여러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요가, 디지털 소통, 봉사활동, 운동 중 하나라도 시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